숙제벌레 꺽정이. 걱정이었어? 나 걱정인 줄 알아. 한송아, 너 또 숙제 안 해온 거야? 그게 아니라요. 알림장에 숙제가 없어서 선생님의 꾸지람에 송아가 알림장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없긴 왜 없어? 어제 선생님이 분명히 적어줬잖아. 희진아, 너 알림장 펴볼래? 선생님이 송아 짝꿍인 희진이에게 말했어요. 봐, 희진이 알림장에는 적혀 있잖아. 수학 익힘책 15에서 16쪽 문제 1 풀기. 송아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자신의 알림장을 흘겨보았어요. 송아가 알림장을 흘겨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송아의 알림장에는 숙제벌레가 살거든요. 숙제벌레는 송아가 알림장에 쓴 글자를 갉아먹어요. 똥으로 점을 찍어 글자를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송아는 숙제가 없는 줄 알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것과 다르게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수학 숙제처럼 송이가 싫어하거나 자신 없는 숙제가 있는 날은 숙제벌레의 장난이 더욱 심하지요. 며칠 전에는 숙제를 덜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나기도 했어요. 이날 송아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6문제를 틀렸는데 숙제는 틀린 문제를 5번씩 쓰는 것이었어요. 송아는 숙제를 보자 한숨부터 새어나왔어요. 6문제를 5번씩 쓰면 도대체 몇 번을 써야 하는 거야? 연필을 잡은 손에 힘이 쑥 빠졌어요. 숙제 걱정에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숙제 걱정은 학교에서뿐.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은 내팽개치고 텔레비전만 봤어요. 송아야, 숙제 없어? 숙제 먼저 하고 놀아야지. 엄마가 타일렀지만 송아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네, 이 만화만 다 보고 할게요. 결국 송아는 이것만 끝나면요를 서너 번 더 외치고 나서야 겨우 책가방을 열어 알림장을 폈어요. 받아쓰기 틀린 문제 3번씩 쓰기. 송아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알림장에 적힌 대로 3번씩 썼지요.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에게 또 꾸중을 들었고요. 송아가 숙제벌레를 본 건 딱 한 번이에요.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책가방 안에서 갈짝갈짝 소리가 나지 뭐예요? 송아가 불을 켜고 책가방을 싹 쏟아부었어요. 그때 알림장에서 도망치는 숙제벌레의 뒷공무니를 보았지요. 알록달록한 세 개 다리는 여럿 같았어요. 엄마, 벌레 숙제, 벌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송아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며 바퀴벌레 약을 구석구석 뿌렸어요. 송아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 엄마를 졸라 알림장을 새로 바꿨어요. 바퀴벌레 약 덕분인지 새로 바꾼 알림장 덕분인지 한동안 숙제벌레의 장난감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잠잠하던 숙제벌레의 장난이 또 시작되었어요. 이날은 아빠가 일찍 퇴근해 함께 놀이터에 가기로 했어요. 한송아, 숙제 먼저 하고 놀아야지. 엄마의 말에 송아가 알림장을 펼쳐보았어요. 숙제는 일기 쓰기밖에 없었어요. 준비물도 없었고요. 엄마, 아빠랑 놀고 와서 그 이야기로 일기 쓸래요. 송아는 아빠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갔어요. 놀이터에는 같은 반 진용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었지요. 아빠가 진용이를 보더니 송아에게 말했어요. 송아야, 우리도 줄넘기 가져와서 연습하며 놀까? 하지만 송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줄넘기를 못하는 송아는 줄넘기에 줄자도 싫어하거든요. 다음날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책가방에서 줄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희진아, 오늘 줄넘기 준비물 있었어? 송아, 너 안 가져왔어? 어쩐지 어제 알림장 쓸 때 한숨을 푹푹 쉬더니 또 알림장에 안 적었구나. 송아는 희진이 말을 듣자 왈칵 성이 났어요. 아니야, 내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숙제벌레 짓이야.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숙제벌레를 향해 소리쳤지요. 장난 그만하고 나와. 왜 글자를 갉아먹는 거야? 이 꺽정이 녀석아. 이때부터 숙제벌레 이름은 꺽정이가 되었답니다. 송아는 숙제벌레 꺽정이를 내쫓을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마침 급식 시간에 상추가 나오지 뭐예요? 그래, 꺽정이가 배가 고파서 글자를 갉아먹는지도 몰라.
그러고는 상추 몇 장을 책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 송아는 숙제벌레 꺽정이가 상추를 먹는 상상을 하며 신나게 다른 박질을 했어요. 하지만 아뿔싸 집에 와서 엄마에게 혼만 나고 말았어요. 송아야, 왜 가방에 상추를 담아왔어? 책이랑 공책에 온통 상추물이 들었잖아. 송아가 이번에는 책가방에 알림장 한 권을 더 넣기로 했어요. 꺽정이가 가짜 알림장을 진짜로 알고 가짜 알림장에 장난을 치겠지. 히히히. 숙제는 국어 6단원 작품 읽기. 집에 와서 펼쳐보니 두 알림장이 똑같이 쓰여 있었어요. 다음날 국어 시간이 되었는데 숙제는 6단원이 아니라 7단원 작품을 읽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꺽정이가 두 권에 모두 장난. 이렇게 가짜 알림장으로 꺽정이를 속이려는 계획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지요. 송아는 숙제벌레 꺽정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 꺽정이에게 부탁했지요. 숙제벌레 꺽정이에게 안녕, 난 너가 살고 있는 알림장 주인 송아야. 처음에는 장난감 꾸러기인 내가 무척 미웠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숙제와 준비물로 걱정을 할 때마다 내 걱정을 덜어주려고 나타났던 것 같아. 맞지? 하지만 너 때문에 학교에서 혼인만 나고 있어. 이제 어떤 숙제나 준비물이 나와도 걱정하지 않고 씩씩하게 해낼 테니까 장난을 멈춰줘. 그리고 세상에는 글자보다 맛있는 먹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도 더 맛있는 먹이를 찾아 나서는 건 어떻겠니? 그럼 너와 나의 행복을 바라며 부탁할게, 송아가. 다음날 드디어 알림장을 적는 시간이 왔어요. 송아는 숙제를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며 읽었어요. 한옥마을에 다녀와서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아이코, 밖에 나가서 하는 숙제잖아. 잠깐 걱정이 되었지만 이내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알림장에 적었어요. 보고 또 보고 몇 번이고 맞게 썼는지 확인했어요. 희진이에게 봐달라고 했지요. 응, 맞게 썼어. 희진이의 대답까지 들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송아는 집에 오자마자 알림장을 활짝 펴 두었어요. 숙제벌레 꺽정이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엄마에게 숙제를 알려주었지요. 엄마, 나 한옥마을로 체험학습을 가야 해요.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가 숙제거든요. 어머, 송이, 너가 웬일이야? 숙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엄마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송아는 시간이 멀다 하고 알림장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꺽정이는 밤늦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송아는 눈을 뜨자마자 알림장을 확인했어요. 알림장 내용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한옥마을에 갈 준비를 했지요. 김밥에 유부초밥, 과일과 음료수도 챙겼어요. 숙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소풍하는 것 같았어요. 어려울 것 같았던 보고서 쓰기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니 재미났어요. 수첩에 적어온 비용을 정리해서 써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았어요. 가서 찍은 사진도 붙였더니 제발 그럴싸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지요. 와, 송이가 체험학습 보고서를 꼼꼼하게 재미있게 잘 썼네. 선생님이 송아의 보고서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송아도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미소 지었지요. 송아는 이제 알림장을 쓸 때 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숙제나 자신 없는 숙제가 나올 때는 알림장이 뚫어지도록 힘을 주어 쓰지요. 그래도 걱정이 될 때는 짝꿍 희진이에게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숙제벌레 꺽정이의 장난이 정말로 사라졌어요. 오늘의 숙제, 상상의 동물 그리기. 송아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숙제인지 몰라요. 그럼 그리기라면 정말 자신 있거든요. 송아가 그린 상상의 동물은 바로 숙제벌레예요. 한밤중에 우연히 보았던 숙제벌레의 뒷공무니를 떠올리며 머리와 몸, 다리를 완성해 나갔지요. 그러고는 완성된 그림에 제목을 붙였어요. 그림의 제목은 바로 숙제벌레 꺽정이가 아닌 숙제벌레 자신만만이었답니다.